괜히 실수하면 다 내 책임 되는 거 아니야? 25살 진아가 휴대폰 너머로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있잖아. 우리 편의점에 할머니 알바가 있는데? 네. 솔직히 너무 불편해. 아, 익명으로 신고하면 되겠네. 고객이 불편해 한다고. 며칠 뒤 점장이 이정희를 조용히 불렀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결국 편의점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만두게 된 이정희. 집으로 돌아가던 길 넘어져 손목을 다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일 그만해야겠지. 본사 점검 날 진아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실적을 보여드릴 기회네요. 하지만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무료지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이정희는 언제나처럼 눈을 떴습니다.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거죠. 은퇴한 지 벌써 3년째인데도 여전히 이른 새벽이면 저절로 잠이 깹니다. 아휴, 또 일찍 일어났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 이정희는 텅 빈 집을 바라봤어요. 서울 아파트에서는 남편과 함께 아침마다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셨는데 이제는 그런 일상도 없어졌죠. 아이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가끔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지만 시차 때문에 자주 할 수도 없었어요. 정희야, 일찍 일어났구나. 옆집 언니 정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6살 위인 언니는 이 마을 토박이로 정희가 시골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가장 반겼던 사람이에요. 언니는 어쩜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세요? 나야 평생 이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정희야, 마을회관에서 문해교실 선생님 구한다는데 해볼 생각 없어? 처음엔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 왔으니까 어르신들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2달 정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수업 첫날 할머니들이 모두 모였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박순자, 너 왜 내 자리에 앉았어? 무슨 자리가 정해진 게 있다고 그래. 먼저 온 사람이 앉는 거지. 순식간에 할머니들끼리 자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정희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중재에 나섰습니다. 어머니들, 잠깐만요. 자리는 돌아가면서 앉기로 해요. 오늘은 이렇게, 다음 주는 바꿔서. 역시 교장 선생님이야. 똑 부러지게 말씀하시네. 그날은 무사히 넘어갔지만 다음 주부터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할머니들이 제각각 다른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1시간 일찍 오시고 어떤 분은 1시간 늦게 오시고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아예 안 오시기도 했죠. 선생님, 오늘 몇 명이나 와요? 글쎄요. 지금 3명 계시는데. 수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이정희도 점점 지쳐갔어요. 무엇보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처럼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성장해가는 그런 기쁨이 없었거든요. 밭일이라도 해볼까? 그래서 작은 텃밭도 시작했습니다. 상추며 깻잎이며 심어봤는데 첫날부터 사건이 터졌어요. 물을 주려고 호스를 잡았는데 갑자기 물이 3개 나오면서 온몸이 흠뻑 젖은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야? 옆에서 밭일을 하던 마을 아저씨가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물 압력을 조절해야 하는데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죠. 그 아저씨가 바로 마을 통장인 최인철이었어요. 60살인데 혼자 사는 총각이라고 했어요. 왜인지 이정희를 도와주려고 자주 나타났죠. 선생님, 밭일 어려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워보려고요. 하지만 밭일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벌레는 무섭고 잡초는 끝없이 자라고 무엇보다 혼자 하는 일이라 적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입구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재미있는 광경을 봤어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할머니 한 분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 과자 유통기한 지났다고요. 아니야, 어제 샀는데 어떻게 유통기한이 지나? 할머니가 언제 사셨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정희가 가까이 가서 보니 할머니 손에 들린 과자의 유통기한이 정말 지나 있었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말투가 너무 퉁명스러웠죠.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드릴게요. 이정희가 나서자 할머니도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놀랐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정희야. 내가 왜 돈을 내? 하지만 이정희는 이미 새 과자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그때 편의점 벽에 붙은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말 단시간 근무자 모집 시급 조음. 주말에 손 쓰고 움직이는 게 낫지. 이정희는 문득 생각했어요. 반일보다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더 자신에게 맞을 것 같다고 말이죠. 다음 날 이정희는 편의점을 다시 찾았어요. 사장인 김 점장은 30대 중반의 친절한 남자였는데 이정희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말했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하지만 일이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4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일했어요. 아이들보다 편의점 손님들이 더 어려울까요? 점장은 이정희의 당당한 말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첫 근무날 이정희는 정말 신이 났어요. 오랜만에 활기찬 기분이었거든요. 계산대 사용법도 금방 익혔고 물건 정리도 척척해냈어요. 아이고, 교장 선생님이 여기서 일하시네. 마을 어르신들이 반겨주시니 더욱 기분이 좋았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도 이정희의 정중한 서비스에 만족해했죠. 그런데 며칠 뒤 평일 아르바이트생인 유진아를 만나게 됐어요. 25살인 진아는 이정희를 보자마자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주말에 일하신다는 분이시군요. 네, 이정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진아는 대답도 성의 없이 하더니 이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죠. 며칠 뒤 우연히 진아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 노인네들 왜 이렇게 안 쉬고 기어 나와? 집에서 쉬지 왜 일자리까지 차지하고 그래? 이정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속으로 생각했죠. 저 아이도 언젠간 나이 들겠지. 지금은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기가 생겼어요. 진아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을 잘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이정희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들에게는 더욱 친절하게 대하고 매장 정리도 완벽하게 해냈어요. 심지어 진아가 실수로 빠뜨린 일까지 대신 처리해주기도 했죠. 손님들의 반응은 더욱 좋아졌어요. 이 편의점 서비스 정말 좋아졌네요. 어르신이 계시니까 더 편하네요. 하지만 진아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특히 손님들이 이정희를 칭찬할 때면 더욱 그랬죠. 이정희는 그런 진아를 보며 예전 제자들이 생각났어요. 새 전학생을 경계하던 아이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때와 달리 진아는 마음을 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이정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찾은 삶의 활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정희가 편의점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모든 직원분들 주목해 주세요. 점장이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공지사항을 전했습니다. 다음 주에 본사에서 점검 나온답니다. 매출 실적이며 서비스 품질이며
다 확인한다고 하네요. 이정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으니까 점검이 와도 문제될 게 없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진아의 반응은 달랐어요. 드디어 진아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회가 온 것처럼 말이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드려야겠어. 내 능력을. 그날부터 진아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던 사소한 일들을 트집 잡기 시작한 거예요. 어르신, 계산대 정리 좀 제대로 해주세요. 영수증이 삐뚤삐뚤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아, 미안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이정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젊은 아이가 예민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아의 트집은 점점 심해졌어요. 다음 날 손님이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이었어요. 이정희가 계산을 하는데 갑자기 진아가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어르신. 이 상품 바코드 제대로 찍었어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정희의 일을 점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정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확인해 봤는데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다시 찍어보세요. 결국 다시 찍어보니 처음이 맞았어요. 진아는 멋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사과하지는 않았죠. 손님이 나간 후 이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진아야, 다음부턴 손님 앞에서 그러지 말자. 서로 기분 나쁠 수 있잖아. 어르신이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아의 말투가 점점 건방져졌어요. 이정희는 참았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담배를 사러 오셨는데 진아가 갑자기 나서더니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 어르신이 계산해 드렸는데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실수? 뭔 실수?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어르신들은 가끔 헷갈리시잖아요. 이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아무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진아가 마치 실수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진아야, 나는 실수한 게 없는데? 아, 그러세요? 그럼 다행이네요. 진아는 능글맞게 웃으며 다른 일을 하러 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의심스러운 눈으로 영수증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그날 오후 더 심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정희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진아가 뭔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돌아와 보니 진아가 점장에게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점장님, 어르신이 계산 시스템을 잘 모르셔서 자꾸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실수? 무슨 실수? 계산 중에 잘못 누르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바로 고쳤지만 본사 점검 때 그런 거 들키면 안 되잖아요. 이정희는 기가 막혔어요. 자신은 계산 시스템을 완벽하게 익혔고 실수한 적도 없었거든요. 진아야, 내가 언제 실수했다고 그래? 어르신, 기억 안 나세요? 어제 그 아줌마 계산할 때. 그건 내가 잘못 알려줘서 그런 거잖아.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진아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점장은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이정희는 언니 정자에게 하소연했어요. 언니, 나 정말 어이가 없어. 왜? 뭔 일 있었어?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나를 자꾸 곤란하게 만들어. 없는 실수까지 지어내면서 말이야. 뭐? 그런 애가 어디 있어? 어른을 그렇게 대한다고? 정자 언니가 화를 냈지만 이정희는 오히려 침착했어요. 내가 뭐 큰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눈이 이렇게 서럽게 만들 줄이야. 정희야, 그런 일자리 그만둬. 뭐하러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해? 하지만 이정희는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찾은 일의 의미를 그냥 놓기는 아까웠거든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정희가 출근했는데 진아가 벌써 와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아야, 일찍 왔네? 네, 본사 점검 준비해야죠. 어르신도 오늘은 좀 더 조심해서 일하세요. 조심해서? 무슨 말이야? 어르신이 계산할 때 몰라서 실수한 거 본사에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저희 매장 평가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진아는 대놓고 협박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정희가 정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말이죠. 진아야, 나는 실수한 적이 없어.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에이, 어르신들은 기억력이 좀 그러시잖아요. 이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면 오히려 자신이 감정적인 늙은이가 될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이정희는 조마조마했어요. 진아가 언제 또 시비를 걸지 몰랐거든요. 실제로 진아는 틈만 나면 이정희의 일을 감시했어요. 어르신, 저기 상품 진열이 삐뚤어져 있는데 고쳐주세요. 어르신, 바닥 청소 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어르신, 손님한테 인사할 때 좀 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트집을 잡는 진아를 보며 이정희는 처음으로 이 일을 그만둬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을 통장 인철이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 통장님, 어서 오세요. 인철은 이정희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진아는 인철을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들끼리는 참 잘 지내시네요. 인철이 물건을 고르는 동안 진아가 이정희에게 속삭였어요. 본사 점검 때 혹시 모르니까 어르신은 뒤에서 정리나 하세요. 앞에서 계산은 제가 할게요. 이정희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자신을 뒤로 밀어내려는 거였거든요. 이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진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본사 점검 때 뒤에서 정리나 하세요. 마치 자신이 손님들 앞에 나서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진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다음날 출근길, 이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편의점에 도착했어요. 진아보다 먼저 와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싶었거든요. 매장 청소부터 상품 진열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했어요. 어르신, 벌써 오셨네요? 1시간 뒤에 온 진아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자신이 먼저 와서 이정희를 기다리곤 했거든요. 응, 일찍 와서 정리 좀 했어. 이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진아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기분인 것 같았죠. 그럼 오늘은 제가 계산대 할게요. 어르신은 뒤에서 정리 업무 부탁드려요. 왜? 나도 계산대 할 수 있는데. 본사 점검이 코앞이잖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진아의 말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요가 담겨 있었어요. 이정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자신이 문제가 되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오전 10시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말 특수에 날씨까지 좋아서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진아야, 내가 도와줄까? 뒤에서 상품 정리를 하던 이정희가 제안했어요. 진아 혼자서는 버거워 보였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아는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더니 계산하면서 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코드를 잘못 찍어서 다시 취소하고 거스름 돈 계산도 틀리고 말이죠. 아, 죄송해요. 잠깐만요. 손님들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휴, 뭐 하는 거야? 빨리 좀 해줘요. 계산 하나 제대로 못해? 이정희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계산대로 가서 진아 옆에 섰어요. 내가 도와줄게. 괜찮다고 했잖아요.
진아가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이정희는 침착하게 계산을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정희의 능숙한 손놀림에 손님들도 금세 만족했어요. 역시 경험이 많으신 분이 다르네요. 아까 그 젊은 아가씨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손님들의 칭찬에 진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진아가 이정희에게 화를 냈어요. 왜 나섰어요? 제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있었고, 실수가 아니라 실수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어르신이 나서니까 더 헷갈렸다고요. 진아는 자신의 실수를 이정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진아야, 우리 서로 도우면서 일하자. 왜 이렇게 경쟁하려고 해? 경쟁이 아니라 어르신이 자꾸 끼어드니까 그렇죠. 그때 점장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소리가 들리던데. 진아가 재빨리 말했어요. 아, 점장님. 손님이 많이 와서 좀 바빴어요. 어르신이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이정희는 기가 막혔어요. 자신이 도와줘서 상황이 해결됐는데 진아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정희 선생님, 앞으로는 뒤에서 정리 업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점장도 진아의 말을 믿는 것 같았어요. 이정희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이정희는 조용히 매장 뒷마당을 정리했어요. 유통기한 지난 상품들을 분리하고 박스들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어요. 굳은 일이었지만 이정희는 묵묵히 했어요. 그런데 뒷마당에서 일하다 보니 진아와 점장의 대화가 들렸어요. 점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이 계시면 일이 너무 불편해요. 왜요? 손님들이 어르신한테만 계산받으려고 해요. 저는 무시하고요. 그리고 어르신이 실수하시면 제가 뒤처리해야 하고. 이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손님들이 자신만 찾는다고? 그런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오히려 진아를 배려해서 뒤로 물러서려고 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본사 점검 때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어르신 때문에 우리 매장 평가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점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진아의 말에 설득당하고 있는 것 같았죠. 이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은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진아는 모든 걸 문제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점장이 이정희를 조용히 불렀어요.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본사 점검이 다음 주에 있잖아요. 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혹시 이번 달까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점검 끝나고 나서 다시 상의해보고. 이정희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결국 자신을 그만두라는 얘기였거든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은 아니고 그냥 상황이. 점장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진아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이정희도 알 수 있었어요. 알겠어요. 이번 달까지만 하죠. 이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점장도 어려운 입장이라는 걸 이해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정희는 문득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찾은 일의 의미를 이렇게 잃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내 마지막 일자리인가. 집에 도착해서 언니 정자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나 편의점 일 그만두게 됐어. 뭐?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본사 점검 때문에 당분간 쉬라고 해서. 이정희는 진아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화낼까 봐서였죠.
정희야, 괜찮아. 다른 일 또 찾으면 되지. 하지만 이정희는 괜찮지 않았어요. 나이 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이정희는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 도망친 거 아냐? 하지만 싸우지 않고 물러나는 게 도망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참는 것도 용기니까 말이죠. 이정희가 편의점에서 마지막 줄을 보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온 중년 부부였는데 시골 구경을 왔다가 들른 것 같았어요. 어머, 여기 편의점 정말 깔끔하네요. 부인이 매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맞아요. 계산해 주시는 분도 정말 친절하시고, 이정희가 계산을 해드리자 남편도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진아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나간 후 진아가 투덜거렸어요. 어르신들은 참 좋겠어요. 그냥 친절하게만 해도 다들 좋다고 하니까. 뭔 소리야? 친절한 게 나쁜 일이야?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일은 제가 다 하는데 칭찬은 어르신만 받으시네요. 이정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도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진아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나야. 있잖아. 우리 편의점에 할머니 알바가 있는데. 이정희는 뒷정리를 하던 손을 멈췄어요. 솔직히 너무 불편해. 손님들이 할머니한테만 계산받으려고 하고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진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본사 점검도 있는데 할머니 때문에 실수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 우리 매장 평가 나빠질 수도 있잖아. 이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진아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응, 맞아. 익명으로 신고하면 되겠네. 고객이 불편하다고 그 순간 이정희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진아가 자신을 내쫓기 위해 일을 꾸미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정희를 불렀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고객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나이 많은 직원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정희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 컸어요. 어떤 불편을 끼쳤다고 했나요? 계산이 느리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정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은 오히려 진아보다 계산도 빠르고 정확했거든요. 저 정말 그런 적 없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본사에서는 당분간 쉬어달라고 하네요. 점장도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죠. 불편하셨다는 민원이 좀 들어와서요. 결국 이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오늘까지만 하고 정리하죠. 그날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정희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길가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그런데 집 앞 골목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손목을 땅에 짚었는데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아이고, 아파. 손목을 삐끗한 것 같았어요. 간신히 일어나서 집에 들어갔지만 손목이 점점 부어오르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언니 정자가 찾아왔어요. 정희야, 어제 연락도 안 되고. 손목이 왜 그래? 어제 넘어져서 조금 삐끗했어. 병원 가봤어? 괜찮아. 며칠 있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정자는 이정희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었지? 표정이 영 안 좋네. 이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그 애가 뭐?
익명으로 신고했다고? 정자가 화를 벌컥 냈어요. 언니 목소리 좀 낮춰. 이웃들 들으면 어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그래도 이미 된 일인데 뭘. 이정희는 체념한 듯 말했어요. 이제 진짜 일 그만해야겠지. 나이 든 사람 쓸 곳이 어디 있겠어. 무슨 소리야. 넌 아직 젊어. 일흔도 안 됐잖아. 하지만 이정희는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어요. 진아의 거짓 신고 때문에 자신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며칠 뒤 마을 통장 인철이 이정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편의점에서 안 보이시길래. 무슨 일 있으세요? 아, 통장님. 그냥 일을 그만뒀어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인철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이정희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냥 제가 나이가 들어서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무슨 민폐요? 선생님만큼 일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인철은 진심으로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에요. 실제로 고객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희가 상황을 설명하자 인철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그 젊은 아가씨보다 훨씬 친절하고 정확하셨어요. 그래도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이정희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자신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진아의 말처럼 나이 든 사람은 일터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요? 손목은 아직도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정희는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됐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실수를 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우연히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됐어요. 진아가 혼자 계산대에 서 있었는데 손님이 많아서 헉헉거리고 있더라고요. 잠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정희는 그냥 지나쳤어요. 이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정말 즐겁게 일했었거든요. 이정희가 편의점을 그만둔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본사 점검 날이 다가왔어요. 진아는 며칠 전부터 들뜬 모습이었죠. 마침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내 실적을 보여줄 때가 왔네. 진아는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옷을 입고 매장 곳곳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진열대 정리부터 바닥 청소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죠. 한편 이정희는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손목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고 마음도 우울했거든요. 정희야,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바람이라도 쐬자. 언니 정자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주 찾아왔어요. 언니 괜찮아. 그냥 쉬고 싶어. 무슨 쉬어? 멀쩡한 사람이 집에만 박혀 있으면 병난다. 정자는 강제로 이정희를 끌고 나왔어요. 마침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됐죠. 저기 좀 봐. 뭔가 다른 차들이 와 있네. 편의점 앞에 평소에 보지 못한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번호판을 보니 서울 차량이었어요. 본사 점검 나온 건가 보네. 이정희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어요. 진아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때 편의점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본사 점검팀이 도착했는데 팀장이 젊은 여성이었거든요. 김다영이라는 30대 초반의 깔끔한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본사 점검팀장 김다영입니다. 다영이 매장에 들어서자 진아가 긴장한 듯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평일 담당 유진아입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오늘 점검차 왔는데
평소 매장 운영이 어떤지 보려고 해요. 진아는 이때다 싶어서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매장은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진열 관리부터 고객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평소 근무하시는 모습 보여주세요. 다영이 말하자 진아는 자신만만하게 계산대로 향했어요. 마침 손님 몇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진아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평소보다 실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네요. 바코드가 안 찍히네요. 아가씨, 빨리 좀 해줘요. 손님이 짜증을 내자 진아는 더욱 당황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정희가 도와줬을 텐데 이제는 혼자 해결해야 했거든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진아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며 다영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운영되나요? 점장이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평소에는 다른 분도 계셔서. 다른 분이요? 네, 주말에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잠깐 쉬고 계세요. 그때 진아가 끼어들었어요. 그분 말씀이세요? 나이가 많으셔서 실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다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고객 민원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계산이 느리고 불친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한 거죠. 진아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했어요. 마치 정말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말이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계실 거예요. 왜요? 그때 다영이 매장 밖을 보더니 갑자기 멈춰섰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는 이정희가 보였거든요. 저기 계신 분이 혹시? 다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분이에요. 진아가 대답하자 다영의 눈이 커졌어요. 뭔가 알아본 것 같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다영이 매장 밖으로 나가더니 이정희에게 다가갔어요. 이정희는 언니와 함께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젊은 여성이 다가오는 걸 봤어요. 혹시 이정희 선생님이세요? 네. 저를 어떻게... 이정희가 고개를 들어 그 여성을 자세히 보았어요.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선생님, 저예요. 김다영이요. 다영이? 설마 우리 반 다영이? 이정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김다영은 이정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제자였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진짜 선생님이시네요. 다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이고, 다영아. 이렇게 다 컸구나. 이정희도 감격스러워했어요. 다영은 특별한 아이였거든요.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닫았던 아이였는데 이정희가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줬었어요. 선생님,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무슨 말? 괜찮다. 넌 잘 자랄 거라고.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다영은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었어요. 이정희의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놨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그런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선생님이 편의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안 하세요? 이정희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다영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그냥 잠깐 쉬고 있어. 하지만 다영은 이미 진아에게서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고객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이었죠. 선생님,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야, 별일 없어. 이정희는 제자 앞에서 창피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편의점에서 진아가 나와서 재촉했어요. 팀장님, 점검 계속해야 하지 않나요? 다영이 돌아보더니 진아를 째려봤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들어가죠. 하지만 점검 방식을 좀 바꿔보겠어요. 다영이 매장으로 들어가자 진아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선생님과 아시는 사이세요? 네, 제 은사님이세요. 다영의 대답에 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거든요. 은사님이요? 그럼 그 민원 얘기는? 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다영이 찬찬히 물어봤어요. 민원이 정확히 언제,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는지 보고서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게 보고서는 진아가 횡설수설하자 점장이 당황해서 끼어들었어요. 실제로 본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고객 민원이 있다고. 제가 본사 점검팀장인데 그런 민원 보고는 제가 먼저 받아야 하는데요. 다영의 말에 점장도 의아해했어요. 그럼 그 연락은 뭐였을까요? 그때 진아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냥 확인차 연락한 거였나 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영은 이미 모든 걸 눈치챘어요. 진아의 거짓말이 뻔히 보였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정확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을 모셔와야겠네요. 네. 왜요? 진아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제 은사님이시니까 직접 상황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정말 민원이 있었는지 말이죠. 다영이 밖으로 나가서 이정희를 불러왔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뭘 도와줘? 그냥 평소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여주세요. 이정희는 어리둥절했지만 다영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진아가 새파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선생님, 평소처럼 계산대에서 업무를 해보세요. 다영이 말하자 이정희는 자연스럽게 계산대로 갔어요. 마침 손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머, 선생님. 안 계신다고 해서 섭섭했는데 다시 나오셨네요. 단골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사러 오셨어요? 이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응대하자 할머니도 기뻐했어요. 역시 선생님이 계시니까 좋네요. 그 젊은 아가씨는 영 퉁명스러워서 할머니의 말에 진아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이정희는 능숙하게 계산을 처리했어요. 바코드 찍기부터 포인트 적립, 거스름돈 계산까지 완벽했어요. 와, 정말 빠르고 정확하시네요. 다영이 감탄했어요. 진아가 말한 것과는 정반대였거든요.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직장인이었는데 급하게 점심을 사러 온 것 같았어요. 도시락이랑 음료수 주세요. 빨리 좀 해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이정희는 신속하게 처리했어요. 손님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여기 편의점 서비스 정말 좋네요. 다른 곳보다 훨씬 빨라요. 손님이 나간 후 다영이 진아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올 만한 상황인가요? 그게 평소엔 좀 달랐어요. 진아가 변명하려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때 이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영아, 나는 정말 괜찮아. 굳이 이러지 않아도 돼. 선생님, 잠깐만요. 다영이 이정희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선생님,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정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진실을 털어놨어요. 진아가 어떻게 자신을 괴롭혔는지, 거짓 민원을 넣었는지 모든 걸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다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선생님, 기억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마음을 닫았을 때 말이에요. 응, 기억해. 그때 다른 아이들이 저를 따돌렸어요. 이혼한 집 아이라고 놀렸거든요.
다영의 목소리에 그때의 아픔이 묻어났어요. 그때 선생님이 제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이정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괜찮다, 다영아. 넌 잘 자랄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될 거라고. 맞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영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선생님 그 한마디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지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다영아,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릴 차례예요. 다영이 매장으로 돌아가서 모든 직원을 소집했어요. 점장님, 직원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진아와 점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였어요. 오늘 점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다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편의점은 제가 지금까지 점검한 매장 중에서 가장 특별한 곳입니다. 진아가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거예요. 다영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어요. 이 매장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정혜 선생님 때문입니다. 진아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어요. 선생님은 제가 어렸을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진아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매장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다영이 진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고객 민원은 없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의 서비스는 완벽했어요. 진아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럼 그 연락은 뭐였어요? 그건 제가 조사해 보겠어요. 하지만 지금 확실한 건 이 편의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다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이 편의점은 앞으로 본사 시니어 인재 프로그램의 파일럿 매장으로 지정됩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시니어 인재 프로그램이요? 점장이 물어봤어요. 네.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시니어분들을 우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정혜 선생님 같은 분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진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영의 발표에 매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진아는 사색이 된 채로 서 있었고 점장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어요. 시니어 인재 프로그램이라니 그게 정확히 뭔가요? 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본사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분들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다영이 설명하자 이정희도 놀라워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어? 선생님 같은 분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고객들이 얼마나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오늘 직접 봤잖아요. 그때 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영이 진아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유진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점검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문제점이요? 첫째, 거짓 민원을 조작한 것. 둘째, 동료 직원을 의도적으로 괴롭힌 것. 셋째, 고객 서비스 품질이 기준에 미달한 것. 다영이 하나씩 지적하자 진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냥 매장을 위해서라고요? 다영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선생님 같은 분을 내쫓는 게 매장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아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열심히 일했어요. 매출도 신경 쓰고 진열도 꼼꼼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과 올바르게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이정희가 조용히 나섰어요. 다영아, 잠깐만. 네, 선생님. 진아야, 이리 와봐. 이정희가 진아를 부르자 진아는 겁이 나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가갔죠. 선생님, 죄송해요. 진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는 건 좋은데 뭐가 미안한지 알고 있니? 이정희의 차분한 목소리에 진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심하게 했어요. 거짓말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 그건 정말 나빴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야. 다른 거요? 진아가 고개를 들어 이정희를 바라봤어요. 내가 스스로를 망치고 있었다는 거야. 이정희의 말에 진아는 당황했어요. 저를요? 그래. 거짓말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런 식으로 성공하려고 했잖아. 그건 진짜 내 실력이 아니야. 이정희는 마치 예전 제자들을 가르치듯 진아에게 말했어요. 내가 널 미워할까봐 걱정했니?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미워해. 대신 안타까워. 내가 이렇게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야. 선생님, 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아야, 말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내가 나한테 한 말들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 말들이었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진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정희의 따뜻한 말에 진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다영이 나섰어요. 유진아 씨, 본사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진아가 긴장해서 다영을 바라봤어요. 즉시 해고하는 대신 본사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어요. 정말요? 진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3개월간 본사에서 고객 서비스와 직업 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교육 기간 동안은 급여가 없어요. 진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금세 결정을 내렸죠. 네, 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정혜 선생님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서를 써야 해요. 네, 그것도 하겠어요. 진아가 이정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했어요. 저 때문에 힘드셨죠? 괜찮아.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야. 그때 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다시 일하실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선생님은 이제 시니어 인재 프로그램의 첫 번째 멘토가 되시는 거예요. 다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멘토요? 네.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을 교육하고 고객 서비스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할이에요. 당연히 처우도 개선되고요. 이정희는 꿈만 같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쫓겨나다시피 그만둔 일자리였는데 이제는 더 좋은 조건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다영아.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괜찮다. 넌 잘 자랄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응, 기억해.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다영의 말에 이정희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 갑자기 매장 문이 열리며 마을 통장 인철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오늘은 여기 계시네요? 아, 통장님. 잠깐 일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선생님 없으니까 편의점이 영 재미없었어요. 인철의 말에 다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매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정식으로 복직하시거든요. 정말요? 잘 됐네요. 인철이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날 오후 편의점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됐어요. 이정희는 다시 계산대에 섰고 진아는 본사 교육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교육 잘 받고 와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게요. 그래, 진아야. 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정희가 진아를 격려해주자 진아는 고맙다는 표정이었어요. 한 달 후 편의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매장 입구에는 시니어 인재 프로그램 파일럿 매장이라는 간판이 새롭게 달렸고 이정희는 멘토 배지를 달고 당당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점장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응,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 교육해야 하잖아. 이정희는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니어 멘토가 된 후 이정희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충실했거든요. 그때 22살의 새로운 아르바이트생 김민수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응, 민수야. 오늘은 고객 응대 실습을 해보자. 이정희는 민수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줬어요. 예전 진아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민수는 이정희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배우려는 자세가 확실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다만 손님께 인사할 때는 좀 더 따뜻하게 해봐. 네. 이렇게요? 민수가 다시 시도하자 이정희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훨씬 좋아졌네. 그때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찾으세요? 혈압약 먹고 나면 속이 좀 거북해서 소화제 좀 사려고요. 아, 그럼 이걸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이정희가 추천해드리자 할머니가 고마워하셨어요. 역시 선생님, 잘 아시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민수가 감탄했어요. 와, 선생님은 정말 모든 상품을 다 아시네요. 응,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중요한 건 손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야. 그때 갑자기 매장 문이 열리며 다영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다영아. 오늘은 무슨 일로?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하러 왔어요. 오늘이 첫 번째 정기 방문일이에요. 다영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편의점을 방문해서 시니어 인재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정희와 함께 새로운 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교육을 할까요? 고객 서비스의 진짜 의미에 대해 얘기해보자. 이정희와 다영이 민수와 다른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객 서비스가 뭐라고 생각해요? 다영이 물어보자 민수가 대답했어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진짜 고객 서비스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야.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이해하는 거지. 이정희가 설명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할머니가 소화제를 찾으러 오셨잖아. 단순히 소화제만 팔면 되는 게 아니라 왜 소화제가 필요한지 이해하고 도와드리는 거야.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직장인이었는데 표정이 좀 피곤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이정희가 인사하자 그 직장인이 대답했어요. 커피 하나 주세요. 아무거나. 이정희는 그 사람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혹시 야근하세요? 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 일하고 있어요. 그럼 이 커피가 좋을 것 같아요. 카페인도 적당하고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에너지바도 같이 드시면 좋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직장인이 고마워하며 나간 후 다영이 감탄했어요. 와, 선생님, 어떻게 그 사람이 야근한다는 걸 아셨어요? 표정하고 걸음걸이를 보면 알 수 있어. 40년 동안 사람을 봐왔거든. 민수가 경이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면 돼. 그때 문득 이정희가 진아 생각이 났어요. 다영아, 진아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아, 교육 정말 열심히 받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다행이네. 선생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그 말씀 말이에요. 이정희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갑자기 매장 문이 열리며 낯선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무언가 적어둔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혹시 이정희 선생님 계세요? 네, 제가 이정희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 근처에 사는 박성우라고 합니다. 그 남성이 종이를 내밀었어요. 이걸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이정희가 종이를 받아보니 손편지였어요. 선생님 같은 분 덕에 우리 사회가 아직 따뜻합니다. 어머니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이 편의점에 오는 게 즐거워요. 편지를 읽은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 남성이 나간 후 다영이 말했어요. 선생님 보시죠?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계시는지. 그러게요.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오후 모든 일을 마친 이정희는 언니 정자와 함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어요. 정희야, 요즘 정말 활기차 보인다. 응, 언니. 오랜만에 살맛 나는 것 같아. 그때 편의점 일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어쩌나 싶었는데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온 거네. 맞아. 진짜 인생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 그때 마을 통장 인철이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선생님들, 여기 계셨네요. 통장님, 어서 오세요. 선생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마을에 이런 유명한 분이 계시다고. 무슨 유명해요? 본사에서 시니어 멘토 사례로 다른 지역에도 소개한다고 하던데요. 이정희는 놀라워했어요. 정말요? 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이정희는 혼자 앉아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편의점에서 시작된 작은 일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일은 젊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구나. 이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도 누군가의 하루를 빛낼 수 있다면 그걸로 나는 오늘도 충분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이곳이 이제 진짜 자신의 집이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정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루 말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가치와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